그녀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가 스스로를 숨기기로 결심했을 때 그 이유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특히 그녀의 며느리는 그 침묵을 가난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윤말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세의 몸이지만 잠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또 추워지겠구만. 말숙은 혼잣말을 하며 낡은 이불을 개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숙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결혼하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방도 넓은데. 아들은 그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여기가 편해. 너희끼리 사는 게 좋아.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말숙은 시장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 하나. 그녀가 입은 옷은 10년도 넘은 점퍼였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숙은 그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사과 얼마예요? 한 봉지에 10,000원이요. 너무 비싸네. 깎아주면 안 돼요? 주인은 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크게 말했습니다. 에이, 깎을 거면 다른 데 가세요. 여기 원래 이 가격이에요. 말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표정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도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숙은 손녀 하린이를 보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숙을 보는 순간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낡은 신발, 구겨진 바지, 해진 점퍼. 그 모든 게 수진의 눈에는 초라함으로만 보였습니다. 하린이 보러 왔어. 안에 있지. 네, 들어오세요. 말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실내화는 저쪽 구석에 있는 거 신으세요. 새 슬리퍼는 손님용이라서요. 말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놓인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하린이가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4살 하린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말숙은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우리 하린이, 오늘은 뭐 그렸어? 공주님이요. 할머니 보세요. 하린이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그린 공주였습니다. 말숙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하린이 정말 잘 그렸네. 그때였습니다. 하린아,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감기 옮으면 어떡해. 수진이 부엌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말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병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거실을 지나가며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슬쩍 챙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말숙이 뭔가 손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면 물? 수진의 말투엔 형식적인 예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만 주면 돼.
말숙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으로 가더니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유리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내오는 예쁜 유리컵은 찬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말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 갈게. 할인아,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할머니 벌써 가요? 할인이가 아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말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할 일이 있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수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 말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말숙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혼자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신이 선택한 이 침묵이, 이 가난한 척하는 삶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하지만 말숙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명의료재단 이사 윤말숙. 명함 모서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숙은 또다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손에 작은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호떡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갓 부친 것을 사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숙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할인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할인이 보러 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그게 근처 지나가다가 호떡 사서 왔는데 저희 지금 외출 준비 중이에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이것만 전해줄게. 문 열어줄래? 괜찮아요. 할인이 단 거 요즘 안 먹거든요. 치과 다니고 있어서요. 말숙은 손에 든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할인이 얼굴 좀 보고 갈게. 어머니, 할인이 지금 자요. 낮잠 시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말숙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손에 든 호떡 봉지만 점점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청명서울병원 로비. 수지는 병원 홍보팀장답게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도 명품 재킷에 구두를 신고 동료, 팀장 2명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이 정형외과 과장이시잖아요. 진짜 부러워요. 맞아요. 의사 집안이면 시댁도 좋으시겠어요. 수지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시댁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그래요. 혼자 사시는데 사는 곳이 은평구 쪽 반지하 같은 데예요. 옥탑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낡았어요. 어머,
진짜 옷도 항상 똑같은 거 입으시고 솔직히 저희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셔서 뭐 어쩔 수 없죠. 수지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오시면 좀 불편하긴 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하린이한테 너무 집착하시고 위생관념도 좀 아시겠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래요. 수지는 그 말에 안도하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말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봤습니다. 며느리가 동료들과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입 모양이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청 가방을 든 그녀는 그저 병원을 지나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전화. 말숙은 집에 돌아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며칠 전에 집에 오셨다며요? 할인이 보러 갔었지.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준비도 못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말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가 뭐가 필요해서 가니? 손녀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래도요.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지 관리 같은 것도 있고. 말숙은 되물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과장이고 수진이도 팀장이에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말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 혹시 병원 쪽에 오실 일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일하는 곳이니까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조심스럽다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오시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엄마 사시는 곳이나 그런 거 물어보면 수진이가 좀 곤란해하잖아요. 말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민망한 존재가 됐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말숙은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내일 할인이 보러 가도 될까? 어머니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할인이 학원 가거든요. 그럼 모레는? 모레도 저희 약속이 있어요. 말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숙은 달력을 봤습니다. 손녀를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요. 미리 연락하세요. 그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오지 마세요. 말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고 재단을 일으켰고 의료계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을 아들조차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명함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인이의 5번째 생일. 말숙은 그날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작년엔 함께 미역국을 끓여주고 손녀가 좋아하는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할인이는 그 인형을 안고 할머니 최고 외쳤습니다. 올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 말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할인이 생일 때 내가 뭘 준비해 갈까? 엄마, 그게... 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올해는 수진이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대요. 친구들이랑 가족끼리만요. 그럼 나도 가족인데 몇 시에 가면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장소가 좀 멀어요. 강남 쪽인데 엄마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말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나 버스 타고 가면 돼. 시간만 알려줘. 엄마, 진짜 괜찮아요. 저희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도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친구 엄마들이랑 모이는 자리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말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말숙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생일에 할머니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니. 생일 당일, 말숙은 집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강아린 생일 파티 단톡방. 누군가 초대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아들이 실수로 눌렀을 것입니다.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 화려한 장식, 분홍색 풍선들, 테이블 위엔 큰 케이크, 그 앞에 앉아있는 할인이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수진의 친구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도윤과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인이 생일 축하해. 케이크 진짜 예쁘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말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봤습니다. 손녀의 얼굴, 웃는 모습, 촛불을 부는 장면. 그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말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케이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동네 빵집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초도 4개 꽂아놨습니다. 말숙은 케이크를 꺼내 탁자 위에 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말숙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그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말숙은 병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수진을 봤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숙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수진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할인이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게 했네요. 맞아요. 케이크도 주문 제작이에요. 수진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 어머님은 좀 멀어서요. 오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따로 연락 안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맞아요. 솔직히 레스토랑 분위기도 있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말숙은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 신경 쓰인다, 편하게 하고 싶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숙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어린이집 발표회. 말숙은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인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대장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숙 앞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배달 실수로 이 집에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수신이는 강도윤, 최수진 귀하였습니다. 2025년 겨울 발표회에 초대합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말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겐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말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할인이 발표회가 이번 주라며? 그렇긴 한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편이 잘못 와서 봤어. 나도 가도 되지.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자리가 많지 않아요. 부모 한 쌍만 들어갈 수 있대요. 조부모도 된다고 써 있던데 그건 신청한 사람만이요. 저희는 이미 저희 둘만 신청했어요. 말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그랬니? 엄마, 솔직히 어린이집까지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수진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숙은 초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발표회 당일 말숙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정문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은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도윤과 수진도 보였습니다. 할인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담 뒤에 숨어서 봤습니다. 손녀가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할인이가 도윤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제일 잘했지. 그럼 우리 할인이가 최고였어. 수진도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은 저렇게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청명의료재단 이사 윤말숙. 그녀는 오랫동안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낮춰도 아무리 참아도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평가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봤고 아들은 그걸 묵인했습니다. 말숙은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청명서울병원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 파티. 병원 본관 대강당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병원 임원진과 VIP 후원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주요 보직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수진은 홍보실장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정형외과 부장 승진 대상자였습니다. 수진은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는 백화점에서 새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평구 다세대 주택. 말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 입던 낡은 옷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안쪽 비닐에 쌓인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전 재단 이사회에서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말숙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옷은 달랐습니다. 단정했습니다. 말숙은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6시 병원 본관 앞. 말숙은 먼 발치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입구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모두가 화려했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입구 앞에 안내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청명의료재단 관계자입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말숙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위아래로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혹시 동반 초대이신가요? 말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돌아보니 도윤이었습니다. 수진과 함께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 승진 축하하러 왔지. 수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병원 공식 행사예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승진하는데.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병원 사람들 다 있는데 정말 곤란해요. 말숙은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님,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입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강당 안. 수지는 동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드레스 어디 거예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누가 못 들어가려고 하던데 나이 드신 분이었어. 옷도 좀 그렇고 초대 안 받은 사람이 왜 왔대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당 밖 복도. 말숙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행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샹들리에 빛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수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손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숙을 스쳐 지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숙을 봤습니다. 말숙 선생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승우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숙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그냥 지나가다가요. 말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승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행사장에 안 들어가시고 왜 여기 계십니까? 말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우는 말숙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장님, 행사 잘 진행하세요. 말숙은 몸을 돌렸습니다. 이승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말숙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승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 은평구 다세대 주택.
말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청명의료재단 이사 윤말숙.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말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승우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윤말숙.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말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삶. 가난한 척, 초라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살았던 시간들.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말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청명의료재단 본관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방.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사장 이승우를 포함한 재단 이사진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리에 윤말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말숙은 더 이상 낡은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이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숙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락이 두절되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말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승우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사님이 세우신 재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도윤 과장, 최수진 팀장입니다. 이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 말씀이십니까? 며느리 최수진 팀장의 병원 내행실과 홍보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 강도윤 과장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도요. 이승우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말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병원 전체 임직원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대강당. 병원 전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수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전체 회의래? 모르겠어. 이사장님이 급하게 소집했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윤 씨, 어머니 연락 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단상 위로 이승우 이사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 그 옆에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 아니야. 수진이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윤도 얼어붙었습니다. 이승우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분은 윤말숙 이사님입니다. 청명의료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시며 현재 재단 지분 15%를 보유하고 계신 이사이십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공동 설립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도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말숙 이사님은 이 병원에 초석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15년 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이승호는 말숙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노인처럼 지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난해 보이면 무시하고 초라해 보이면 깔보고 지위가 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말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며느리를 포함해서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 팀장. 말숙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말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수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주고 낡은 슬리퍼를 신게 하고 손녀 생일에 초대하지 않고 병원 사람들에게 저를 반지하에 사는 민망한 시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하는 이 병원이 제가 세운 곳이라는 건 몰랐겠죠. 말숙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온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수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말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았다면 잘해줬을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지위로 판단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윤은 말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도 알았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미지 관리라는 말을 했지. 도윤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말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거야.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말숙은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님. 네, 이사님. 최수진 팀장의 업무 내역과 병원 내행실을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강도윤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숙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진짜 응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청명의료재단 감사실. 이승호 이사장 앞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수진 팀장 업무 감사 결과 보고서. 이승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 중 %가 용도 불분명합니다.
개인 명품 구매, 사적 모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직원들에 대한 갑질, 제보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과장은요, 직접적인 비리는 없으나 부인의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를 숨기고 병원 내부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승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조치하십시오. 같은 날 오후 병원 인사위원회. 수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인사 담당 이사와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진 팀장.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단 감사 결과 당신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보비 유용, 직원 갑질, 권한 남용.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직 여부는 추후 재논의 됩니다.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영회과 과장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엄마에게 보낸 문자 10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두 읽은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3일 후 은평구 다세대 주택. 말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날 준비였습니다. 재단에서 제공한 새 숙소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사진 몇 장. 그 중 하나는 손녀 하린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말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들어오렴. 말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말숙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했어.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했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았어. 넌 내 삶을 살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하린이는 내가 가끔 보러 갈게. 하지만 너희와는 거리를 둘 거야.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숙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이제 알았지?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말숙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가렴. 도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말숙의 새 집,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말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말숙은 무릎을 굽혀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할인이 어떻게 왔어? 뒤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말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렴, 할인아. 할인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말숙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나 마시고 가.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할인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그렇지. 할머니 새 집이야. 할머니, 나 여기서 자고 싶어요. 말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든지 와. 할인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말숙은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달 후, 말숙은 청명의료재단 이사회에 정식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사회실에 앉아 재단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이승호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말숙 이사님,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말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시간들, 가난한 척, 초라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했던 날들. 이제 끝났습니다. 말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말숙은 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내일 또 놀러 갈게요. 말숙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삶. 말숙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이. 그녀의 조용한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